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진짜 수업 내용인데요. 제 수업은 사고의 흐름을 따라오셔야 돼요. 생각을 따라오셔야 돼요. 네. 철저하게 근거를 바탕으로 상식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보시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대표님들이 이제 보통 온라인 시장을 처음 시작하면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물건은 뭘 팔지? 뭘 팔지? 네. 그렇죠. 뭘 팔지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뭘 팔지? 그러면 물건을 내가 사서 팔면 파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안 사고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서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물건을 사야 되죠? 팔만한 물건을 무조건 팔릴 값 사야 되죠. 안 사고 팔면은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키가 있는데 무조건 팔릴 상황을 만드는데 있다고 봐요. 네.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셀링은 상황을 만드는 셀링인데, 자 여기서 하나 적어 볼게요. 팔릴 물건 그리고 팔릴 상황. 이 두 가지는 팔린다는 게 공통이죠. 팔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뭘까요? 팔릴 물건은 뭐죠? 어떤 물건들이죠? 생필품? 올려놓기만 해도 팔린다는 거니까. 필요한 거. 우리가 키워드 공부해서 하셨잖아요. 검색 유입은 많은데 물건이 많이 없으면 팔리겠죠. 맞아요. 그런 거. 유입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네. 팔릴 상황은 뭘까요? 역시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면 팔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유입을 잡아내야 돼요. 자, 이거예요. 검색 유입. 자, 이걸 일단 머릿속에 담고 진행할게요. 이거는 원래 수업에는 없던 거예요. 앞으로 추가될 거.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재고예요. 재고를 두고 판매해요. 물건 안 사면은요 무재고 상황인 거예요. 딱 거울로 가죠. 네. 재고의 장점은 무재고의 단점이고 재고의 단점은 무재고의 장점이 돼요. 자,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물건을 갖고 있으면 가공이 용이합니다. 대표님들이 배웠던 그 가공이 뭔지 아시죠? 네. 상품 이제 수동 등록도 해보셨고 네. 반자동도 해보셨으니까 가공이란 말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상품명 정하고 대표 이미지 만들고 상세 페이지 꾸미는데 사진 찍어서 하는 거. 재고가 있으니까 내가 사진 다 찍을 수 있고 이 상품이 뭔지 알 수도 있고 뭐 뜯어서 내가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찢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거 움직이게도 만드는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가능하죠. 가공이 좋아요. 가공이 정말 좋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네. 여기 공간과 초기 자금.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품 수를 많이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무재고의 경우도 볼게요. 그걸로 가죠. 무재고의 경우에는 내가 상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의 상세 페이지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공을 해야 됩니다. 오리고 붙이고 해가지고 막 가공을 하고요. 상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꾸며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좋은 건 뭐예요? 정보로 파는 거죠. 네, 난 창고도 필요 없고요. 물건 사야 될 돈도 필요 없고요. 상품만 쫙 올려놓으면 됩니다. 네, 많이 올릴수록 그건 다 내 겁니다. 팔릴 수가 있는 거죠. 딱 구분이 되죠? 네.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요, 가공이란 말과 수라는 말입니다. 가공과 수는 결국에는 상품을 팔릴 확률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품 수 그리고 가공. 이 둘 다 수를 올려도 팔릴 거고요. 가공을 잘해도 물건은 팔릴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님들 이제 물건을 살 게 정해졌어요. 난 재고를 두고 팔 건지 뭐 무재고로 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표님들은 마음속에 그게 정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죠? 수업을 들었죠? 맞죠? 네. 자, 이제 온라인 교육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쇼핑몰 교육시장을 살펴보자고요. 질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양으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실은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죠. 뭐 이런 수업들 보셨나요? 나는 상품수 한두 개로 매출을 한 달에 뭐 3억씩, 4억씩 냈다. 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비밀은 상세 페이지에 있었다. 그 비밀은 상품명에 있었다. 그 비밀은 뭐 마켓 SEO를 맞추는 데 있었다. CPC 광고에 있었다. 뭐 인스타 마케팅에 있었다. 어떤 마케팅 기법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딱 그거 한 개씩만 딱딱 얘기를 해줘요. 그거 하나로 강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볼륨이 이만큼 되고 시간이 막 일어나요. 예. 영상 강의도 있고요. 앉아서 하는 강의도 있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해줍니다. 그래요. 네, 그런 강의들 아시죠? 예, 그게 가공에 중점을 둔 강의들이고요. 예, 상품수 적게 타겟 상품을 성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이 상품은 내가 무슨 수를 썼든 누가 어떤 상품을 나한테 주든 나는 성공시킬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우리 양으로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양으로서 하는 강의는 애석하게도 논리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량등록 대표님들 검색해보시면 느끼죠. 무지성이죠? 많이 올리면 된다. 많이 올리면 팔린다. 낚싯대 많이 놔두면은 확률 올라가서 팔린다. 딱 요 정도 수준의 강의들밖에 없거든요. 애석하게도. 네, 그래요. 그 강의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가공은 타협하겠다고 합니다. 반자동도 여기 넣을게요, 일단. 가공을 타협하고, 그 타협한 만큼, 가공을 타협한 만큼 어디다가 힘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수를 늘리는데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님들, 느껴지죠? 상품을 팔리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가공을 하든지, 상품 수를 늘리든지.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뭐죠? 결국에 유입입니다.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교육들의 목적입니다. 매출의 극대화, 그리고 순이익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 이렇게 되겠죠. 자, 대표님들 앞에 거 보셨고 지금 뒤에 거 보셨잖아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 내가 처음에 온라인 셀링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뭘 살지 팔지, 사고 팔지 안 사고 팔지 그거 결정하는 거랑 이 교육을 보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상식적인 것들 보이지 않나요? 질로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죠. 내가 재고를 안 두고 판매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말이죠. 요거를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고 없이 판매를 하는데, 재고가 없이 판매를 할 건데, 진로 승부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교육이 참 많거든요. 그게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 일단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기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 아시죠? 우량주 1등 하는 주식 있잖아요. 그런 주식에다 그냥 넣으면은 돈을 법니다. 상식이에요. 시간이 걸리지만 돈을 벌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잃습니다. 왜 그렇죠? 단기간에 맞죠. 많이 벌려고 비상식적인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주식들, 그냥 테마주라고 하는, 속시 말하는 그 가치도 없는, 그냥 그래프에 오르락 내리락만 있는 그거에다가 투자를 하죠. 소위 말하는 그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심 때문에 난 재고를 없이 진로서 접근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거기서 많은 강의들이 발생을 하고, 강의를 하는 분들만 배가 부른 그런 온라인 교육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재고 상품을 가공해서 파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일단 상식적이지 않죠. 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품을 가공해서 파는 것이 효율적일까? 자, 이 질문 할게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가공을 하면. 팔기도 하는데 팔릴 수 있죠. 가공을 진짜 기똥차게 하면 팔리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팔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그래요. 팔릴 확률을 높이는 데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이해하셨을 겁니다. 가공을 할 것인가? 다음 뭘까요? 그렇죠. 상품수를 많이 줄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볼게요. 무재고 상품을 가공해서 잘 팔리는데 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무재고 상품 가공해서 파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반자동도 무재고 상품을 가공을 어느 정도는 하죠. 그래서 잘 팔린다는 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두 개를 팔아서 노행이 매출 잘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재고 상품을 가공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나오는 교육들은 상품수 작게 가공 극대화 뭐 이런 교육들이 있어요.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나는 위탁 상품으로 한두 개, 뭐 두 개 정도의 상품을 타겟팅 해가지고 내가 매출을 한 달에 3천에서 뭐 3천만 원을 냈다, 뭐 3억을 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까 말했듯이 상품명이 있었다, 상세 페이지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가공에 대한 요소들을 하나씩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해외 구매 대행 반자동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대량등록 위탁 판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꼭지님이 말씀하셨던 그 엑셀링을 해서
위탁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품수는 적게, 가공은 극대화한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난 무주고 상품 가지고 한 3개 가지고 매출을 3억씩 냈다. 이런 분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상품명 가공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했습니다. 목도리를 팔았어요. 목도리를, 예를 들어서 목도리를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목도리를 찾습니다. 일단 목도리를 검색을 해요. 목도리 쳐요. 엔터 치면은 목도리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네이버 쇼핑 탭으로 들어가서 해외 상품만 보기를 눌러요. 그러면 해외 상품만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요, 옆에다 엑셀을 하나 켭니다. 켜고 나서 여기다가 상품명들을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넣습니다. 쫙 넣은 다음에 자, 이 엑셀을 다시 여기로 옮겨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나 이런 프로그램들 아시나요? 네. 이런 사이트들 아시죠? 옆에 켭니다. 켜고 나서 경쟁 강도나 뭐 쇼핑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띄워놓고 이 키워드를 하나하나마다 넣어가지고 연관 검색을 다 찾습니다. 일단 연관 검색을 찾아가 연관 검색을 다 밀어넣어요. 쫙 일렬로 세우고 이 단어들에 대한 연관 검색어까지 쫙 모이고 나면은 그거를 전부 이런 검색 지표 이런 수치들을 찾는, 그 지표들을 찾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이 쫙 차지겠죠. 제가 했던 거는 어떻게 했냐면 가중치를 뒀습니다. 저는 경쟁 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쪽이라서 경쟁 강도에다 0.5를 뒀고 나머지 지표에다 0.3, 0.2를 뒀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만들어요. 합계를 만드는데 합계를 만들어서 곱해가지고 합계가 쫙 나오죠. 그럼 뭘 하냐면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가 나오겠죠. 등수표를 쫙 넣을 겁니다. 그럼 1등부터 한 10등, 1등부터 20등까지를 쫙 뽑아낸 다음에 메모장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상품명을 짓습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예, 그렇게 가르쳐요. 상품명 짓는 분들이.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어때요? 쉬워요? 보통 일 아니죠?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상품명은 이렇게 넘어갔다 칠게요. 자, 상세 페이지 강의를 듣습니다.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를 또 우린 잘 해야 되니까요. 어때요? 상세 페이지 강의 어때요? 일단 포토샵부터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포토 이스케이프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는 이제 진짜 완전 종합 예술이거든요. 거의 작가의 영역이에요. 맞아요. 쫙 정윤희 대표님 안 계시니까 말씀할게요. 정윤희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그 후킹 멘트 있잖아요. 그거요. 정윤희 대표 쉽게 적어요. 대표님들 해보셨어요? 네. 어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미치겠죠? 네. 한 문장이 힘들어요. 한 문장이. 그게 안 나와요. 저분은 작가 공부하셨거든요. 아, 저분은 글쓰기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분은 글쓰기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책도 내셨고 그런 분이고, 외국계 영업사원이셔가지고 말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니까 이게 쉬운 거지. 누가 합니까 그걸? 자, 그걸 또 가르쳐준다고 칩시다. 가르쳐주면 그걸 어떻게 배울까요? 화술, 뭐 그렇죠? 뭐 심리학 이런 거 들어가겠죠? 마케팅 뭐 이런 거 책들 몇 권을 읽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쿠킹 멘트 몇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배워야 될 것도 이렇게 늘어나죠. 그리고 고객의 심리를 읽는 기술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막 하면은 뭐 양이야 칭이 나름이죠. 예. 그렇게 하면 무책임하게 나한테 배울 것들을 던져주는 게 상세 페이지 강의입니다. 대부분 그거 하시는 분들 양력을 살펴보면은 마케팅을 공부를 하셨던, 마케팅 학과를 하셨던, 어느 회사에서 마케팅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합니다. 그러나서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자기가 어떤 상품으로 매출을 냈다고 합니다. 믿어야죠.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실제로 그렇다고 한들 그거를 읽고 누군가 따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개 더인데 또 뭐 하죠? SEO 강의 하잖아요.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SEO가 뭐 중점적으로 보통 많이 강의가 성행하는 곳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죠. 여기 SEO 중심의 마켓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마켓에 매뉴얼이 있어요. SEO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읽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요. 강의파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CPC 광고, 그것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건 뭐 보통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팔던데, 뭐 그것도 강의가 있고, 뭐 인스타로도 마케팅을 해서 그 물건을 파는 강의도 있고, 블로그로도 물건을 팔아서 하는 강의도 있고. 자, 이렇게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무재고 상품으로 가공을 해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초보자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진로서
상품을 판다는 걸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초보자들 못해요 이거. 예. 3년차 셀러인 저조차도 상세 페이지는 외주를 줍니다.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게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전문가의 영역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주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네. 그럼 브랜딩을 하거든요 지금. 브랜딩을 배우고 있고 브랜딩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을 할 때 저는 실제로 제가 하는 건 상품 소싱밖에 없습니다. 이걸 팔고 싶다나 이게 잘 팔릴 것 같아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전 벌벌 떱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데도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돈 주고 맡기는데도 전 벌벌 떱니다. 근데 그걸 초보자들 보고 해라고요? 하나하나 다 배워서 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자, 다행히 이제 또 가정을 해볼게요. 다행히 대표님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윤진 대표님처럼 천재예요. 넘어가는 거죠. 아유, 난 초보자인데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천재라서 후킹 멘트를 정말 잘 적든지 뭘 해가지고 소싱을 잘하든지 해가지고 상품을 엄청나게 팔아요. 그 타겟한 상품을 성공시켰다 칠게요. 그게 한 달에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매출이 나왔다 칠게요. 그렇게 매출이 나와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겠죠? 행복하겠죠? 자, 근데요, 대표님들. 위탁 상품을 팔 때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죠. 제일 최악이 뭐죠? 재고가 없을 때죠. 요새 저거 없습니다. 맞죠? 가격이 바뀌어버린다든지 뭐 절판이 아예 그냥 물건을 앞으로 더 안 낸다고 해버린다든지 이건 한정판이라서 뭐 20개씩 만든다든지 몇 개를 안 만들고 이제 이번 달까지만 만들고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겁니다. 네, 공급 컨트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는 한 대 또 얻어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상품을 또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달 동안 또 몇 달 동안 막 또 만들어야 되죠.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또 한계를 찾아내요. 그게 또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맞고 나면요 현타 옵니다. 실제로 그런 셀러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 다음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대표님이 그렇게 타겟을 해서 성공을 시킨 상품이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잘 공급도 돼요. 쿵쿵쿵쿵 찍어내는 막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라서 공급이 잘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개나 소나 다 팔죠. 자, 대표님들은 기본적으로 위탁 판매처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해요. 셀러들은 귀신이거든요. 귀신같이 알아요. 아까 네이버 쇼핑 렌즈 보셨죠? 긁어서 넣어버리면 바로 보입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서 파는구나. 요놈 잡았다. 예. 중국에서 판매하면요 알리프라이스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예. 돋보기만 누르면 바로 쫙 떠요. 그래요. 경쟁자는 바로 나오겠죠.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바로 붙습니다. 붙는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대표님들이 만약에 가공을 잘했잖아요? 그럼 그 가공을 보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우와, 잘했네? 하면서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상품명 한번 보자 하면서 딱 이렇게 옮겨놓고 이제 단어 하나 놔둔 다음에 자, 경쟁 강도가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단어들을 썼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나는 더 잘해야지 하면서 상품명을 더 잘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봅니다. 아니, 이런 후킹 멘트를 썼다고? 아니,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다고? 그걸 보면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럼 난 좀 여기서 좀 바꿔봐야지. 소구점을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잘 만든 걸 가공을 해서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활용 점정입니다. 대표님이 2만 원에 올려놨으면 19,800원에 올려놓습니다. 끝났어요. 맞아. 그러나서 리뷰 쌓기가 들어가는 거죠. 끝나요. 바로 밑에 따라 붙고요. 바로 팔리는 거예요. 속이 터집니다.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남의 상품이잖아요. 어차피 내게 아닌데. 그래요. 경쟁자 문제는 또 있고.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진짜 이건 진짜 끝판대장이 나타나요. 경쟁자는 진짜 이렇게 보이는 끝판대장이 나와요. 공장 사장님이 나타납니다. 잘 나가니까. 싸우면 안 되겠다. 공급을 중단해 버리고. 아유, 기분 좋죠. 그럼 보면서 아니, 이렇게 잘 팔아? 하면서 너 누구야? 하면서 전화를 걸어요. 어디서 팔고 계시냐고 웃으면서 온라인으로 팔고 있어요. 그럼 사이트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알려드려야 돼요. 네,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파는 가격은 그분이 정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공장 사장님이 5천 원에 생산을 해요. 그래갖고 대표님한테 10,000원에 판다고요. 대표님 10,000원에 받아와가지고 15,000원에 팔아요. 그럼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15,000원에 팔고 있는 걸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못하게.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뭐한 그 정도 낮게 팔면 5,000원보다 더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냥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좀 더 싸게 팔까 하면서 14,900원, 14,800원 뭐 이렇게 해서 못 따라오게끔 만듭니다. 쭉쭉쭉쭉 따라오다가 그 대표님들도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아이씨 하면서 난 14,500원에 팔래 하면서 막 피터진 경쟁을 하다가 10,000원대에서 대표님들 1,500원쯤에 대해서 멈출 겁니다. 이렇게. 그럼 14,000원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분은. 아, 끝까지 가보자. 리뷰 쌓기라도 해야지 하면서 10,000원까지 가죠? 그분이 9,900원까지 가면 어떡할래요? 뭐안 되는 거죠. 아, 절대 못 싸우죠. 대표님 상품이 아닌 순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일도 안 벌어져요, 사실은. 어떤 일이냐면요. 15,000원에 올려놓으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15,000원에 올려요. 너보고 비켜라고 해요. 최저가 17,000원에 맞추세요 하고 올려. 저희 15,000원. 네, 끝판대장입니다. 공급업자 개입하면 끝납니다. 재밌죠? 잔인한. 이걸 말 안 해주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해주잖아요. 말 안 해주고 그냥 이 시장에 그냥 들어와서 얻어 터지게 만들잖아요. 진짜 그 솔직한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 뭐 위탁 상품일 경우에는 이거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남의 상품을 가공하면 이제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냥 사장님 교육 좋은 일 시켜. 안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 대신에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도매 사이트 사장님들은요. 아무런. 좀 이따 알게 될 건데 도매 사이트보다 싸게 팝니다. 네이버 지적거리 사장. 맞아요. 그분을 들으라고 보면요, 공장 사장님이에요. 아. 그래요? 재밌어요? 불공정 거래. 공장 사장님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공장 사장님 말을 안 듣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재밌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적당한 가공과 적당한 양.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반자동입니다. 맞죠? 이제 대표님들은 이것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제 알아야 될 건 다 안 거예요. 자, 해외 구매대행 반자동 등록, 뭐 중국 구매대행이 되겠죠. 그리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이 두 가지 정도를 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요, 다소 효율적이에요. 계속 제가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좋아요, 이거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도 말씀드릴게요. 저 중국 구매대행의 경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동안 12,000개의 반자동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안 해요. 중국 구매대행 상품 그대로 올려놔요. 그대로 올려놓고 팔리면 팔려라. 더 이상 가공해서 올리진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배워서 막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대량 등록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이 상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나한테 매출을 안겨다 줬겠죠? 안겨다 줬어요. 근데요, 6개월이 딱 지났어요.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직원이 한 명 찾아옵니다. 주문 담당 직원이었어요. 주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 관리자였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대표님, 중국 구매대행 상품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이게 주문이 들어와도 팔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이 상품들이 품절이 일어난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남의 상품이니까 품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냐? 가격도 바뀌고요. 그리고 URL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 URL 얘기를 할게요. URL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긁고 오잖아요. 클릭하면 바로 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문을 해요. 근데 그 중국 구매대행 타오바오의 그 판매사들은요, 상품을 수정을 할 때, 정보가 바뀔 때 수정을 하거든요. 수정 버튼을 누르고 수정을 하면은 URL이 안 바뀌어요. 근데 걔네는 어떻게 하냐면요, 삭제하고 그냥 올려요, 다시. 그럼 URL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누르면 앱박이 떠요. 네. 그쵸? 네. 그렇게 되니까 망가져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얼마나 상품이 도대체 주문이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50% 정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안 믿거든요. 직원들 할 말은 일단 안 믿어요. 엑셀을 일단 봐요. 주문을 봤어요. 주문 엑셀 가져와라 해서 봤어요.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일주일치에 이제 엑셀이 있잖아요. 하나씩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수치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50%는 아니었어요, 확실히. 30과 40 사이 어느 지점이었어요. 30과 40 사이 어느 지점.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네. 바로 계산이 나오죠. 저는 한 달을 날린 겁니다.
상품이 증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증발한다는 표현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품은, 위탁 상품은 올려놓으면 증발합니다. 휘발이 돼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바뀌거든요. 재고 정보도 바뀌고요. 가격 정보도 바뀌고요. URL도 끊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 날아가는 거죠. 직원, 나, 시간, 노력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로 지우면 복구하기 힘들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공이 들어갔잖아요? 조금이라도 가공이 들어갔잖아요? 올리면은 이제 밤이 되면 저는 그걸 확인을 해요. 그럴 것 같잖아요? 쫙 보면서 생각합니다. 기분 좋게 보거든요. 아, 오늘 이렇게 많이 올렸어? 그래서 싹 봐요. 뭐 잘못된 거 없나? 어이씨, 카테고리! 하면서 왜 목도리를 왜 냉장고에 올려놨지? 하면서 이놈 새끼 누구야? 하면서 작업자 보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도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눌렀는데 삭제를 해버렸어요. 하나를요? 아니면? 그날 올린 전체 목록을. 그거 안 되는 거. 네, 하고 나니까 갑자기 딱 누르면서 하는데 순간 딱 5초가 딱 지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다음날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누구야? 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한 거지? 하면서 내가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했어.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 오늘. 네, 엑셀 파일을 다시 했어요. 네, 이게 힘들어요. 이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하도 대량 등록이란 말을 그 인터넷상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대량 등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대량 등록은 이거다, 대량 등록은 이거다. 심지어 반자동 등록도 대량 등록이라 불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해보거든요. 네. 대량 등록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뭐 이런 말이 상위에 뜨더라고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가서 봤더니 딱 그 대량 등록, 제가 생각한 대량 등록이 아닌 반자동 등록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잘 되는 건가? 배우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또 배우는 거는 또 열심히 다니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도 찾아가지고 배우러 갔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왜 대량 등록으로 풀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좀 놀랐던 점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강사가 설명을 하는데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올릴 수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도매 사이트를 하나 정해요. 도매 사이트 뭐 여러 개 해도 돼요. 일단 소싱을 하거든요. 상품 막 이렇게 엑셀에다 정리를 하거든요. 올려요. 팔릴 것 같은 것들 올려놓은 다음에 뭘 하냐면, 제일 처음에 하는 거 상품명을 바꿔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방식으로 좋은 키워드 가져와가지고 바꾸는 거죠. 상품명을 일단 바꾸고 다음에 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 이미지 바꿔요. 대표 이미지 어떻게 바꾸냐면,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있는 것들 알캡처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리고 1000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왜 1000을 하시는지 아시죠? 아까 그때 우리 수동 등록할 때 배웠잖아요. 네. 1000으로 해야 노출이 잘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있었죠. 그걸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도려내가지고 JPG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이미지 호스팅을 써요. 이미지 호스팅이 뭔지 아나요? 이미지 호스팅 뭐냐면, 그 JPG 파일 자체는 이제 내 컴퓨터에 주소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온라인에서 어떻게든 검색이 될 수 있게 인터넷 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무료로 제공을 해요. 대표님들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뭐냐면, G마켓 옵션에 있는 ESM에 무료로 이미지 호스팅을 할 수 있는 걸 5기가를 줍니다. 역시 그걸 쓰라고 하거든요. JPG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 이미지 주소로 변환이 되고, 그 주소를 그 엑셀에 또 집어넣어요. 엑셀에 집어넣거든요. 네. 그러면서 카테고리 잡고 뭐 이렇게 해서 등등등등등 한 다음에 이런 짓을 해서 상품을 위로 올리는 거죠. 하루에 한 100개 정도, 50개에서 100개 정도 올리면 하루가 다 가거든요. 그럴 것 같죠? 네. 아까 보니까 5분씩이면 예, 하루가 다 가요. 아유, 즐겁게 하루를 다 보낼 수 있죠. 뿌듯하지 않을까요? 다 하고 나면. 네. 곡괭이질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직장인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뭐 할 수는 있죠. 잠안 조금 포기하면. 네. 잠을 안 자요. 하루에 100개, 반자동 방식이 대량 등록을 불리는 부분이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놀랬던 건 뭐냐면요. 자, 이셀러스랑 엑셀이, 이셀러스랑 프로그램이랑 엑셀이 있잖아요. 이셀러스는 엑셀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죠. 엑셀이 들어가서 이제 그 엑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밀어 올려주고 분배를 해주고 이렇게 주문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거 자체가 저는 병으로 느껴졌거든요. 배우면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불편해? 뭐 복잡해? 왜 이렇게 오른 또 잘 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대표님이 웃으면서, 표정이 좋으시거든요. 항상 인자하시거든요. 아유, 이건 정말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셀러스랑 엑셀 정말 힘들죠? 하면서.
아유, 힘들어 미치겠네 하면서 속으로 막 욕하고 있는데, 아,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좋다는 거지? 10명이 배우면 1명 정도 통과를 한대요. 9명이 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좋은 거래요. 대표님들이 이걸 넘어가면 10명 중에 1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치는 거에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이야, 놀라운 화수를 보면서, 우와. 한번 더 오면 된다. 이야, 너무 단점인데? 아홉 명 두개 하는 건데. 저는 더한 걸 알잖아요.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찝어주셨잖아요. 엑셀을 안 해도 되다니. 네. 그렇죠. 그게 너무 행복. 그렇죠. 나는 이미 이걸 아는데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네. 그런데 이걸 굉장히 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배웠어요. 멋졌어요. 그 다음 한 개 더. 자, 1년이 지나면 유실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Q&A를 하거든요. Q&A를 하면 이제 대표님이 그 가르치는 대표님이 앉아 계시고 전 좀 근처에 앉아가지고 들었어요. 항상 가면 전 맨 앞에 앉거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대표님 이거 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하면서 손을 들으니까 대표님 뭔데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셀러가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 몇 개나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전 그게 중요했거든요. 대표님이 웃으면서 5만 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5만 개. 네, 5만 개. 그 순간 머릿속에 계산기가 한번 펼쳐지더니 바로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5만 개, 100개로 나누면 500일이에요. 2년이거든요. 이분이 쉼 없이 주말만 쉰다고 가정하고 올린다면 2년인데 이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시기를 저는 알거든요. 네.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죠. 아 그래, 뭐 여기까지 거짓말 할 수 있다. 5만 개. 뭐 아니면 주변에 선배들 얘기를 들었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5만 개. 그러고 나서 또 질문을 이어갔죠. 그래 대표님 어쨌든 그래 이 남의 상품이니까 위탁 상품이니까 분명히 벌어질 일인데 품절이 있을 거고 상품이 유실될 것 같은데 이게 끊겨가지고 더 이상 주문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또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면 한 반 정도는 못 쓴대요. 5만 개가 2만 5천 개가 된다. 250일이 날아간다. 증방량이 굉장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은 도매 사이트를 찾으면 도매 사이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좋은 도매 사이트를 찾으면 30%까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수치에 대해서 저는 신뢰는 못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위탁 상품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자동 방식으로 하면은 생산량이 한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개수는 50개에서 100개입니다. 요거 좀 지울게요. 자, 대표님들 저 수학 좋아하거든요. 너무 싫어요. 이런 그래프들 보셨어요? 어떤 그래프죠? 네, 뭐 어쨌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하나 떠올릴게요. 생산량, 증발량. 이게 와닿나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자, 대표님들이 처음 상품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50개씩 막 올려요. 그러면 생산량이 증발량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면 처음에 수익을 이렇게 가파르게,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요. 처음에. 당연히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생산량이 증발량을 압도하니까요. 네. 상품이 쌓이고 누적될수록 증발량은 많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요. 무서운 가정인데요. 대표님이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상품을 생산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멈추면 이제 바뀌네요, 그죠? 무섭죠. 증발량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도 줄 거고. 그렇죠. 끝없이 대표님들은 쳇바퀴를 주구시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힘들까지. 이거예요? 보이죠? 반자동 방식의 한계는 요겁니다. 1인 셀러는 죽을 때까지 해요. 그러면서 저 사실 제가 중국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정말 기분 좋게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이걸로 꼬셨거든요. 중국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다.
제주도 가서 나는 이 일을 하면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얼마나 꿈같이 달콤하게 들렸는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열심히 상품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리고 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배신감이 들더군요. 제주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올리면 가세요. 가서 올리는 올리면 거지. 되잖아요. 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CS 받고 있고요. 즐겁죠? 미국 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국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확실한 디지털 노마드네요, 그죠? 진짜. 저기 여기 전에 올릴 수 있는. 아유, 끔찍한 일이죠. 가공의 노력이죠. 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 알겠죠? 네. 그리고 무한의 노동입니다. 사라지는 물건을 다시 채워야 매출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요, 누적적으로 쌓인 상품과 새 상품을 일괄적으로 지우거나 채워넣는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누적이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이 누적돼서 빛을 발하는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 지운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간단적인 어린애가, 내 조카가 와서 내 컴퓨터 앞에 와가지고 상품 등록 탭에 들어가서 삭제를 눌러가지고 다 날려버린다. 우와. 내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는 겁니다. 무섭죠? 예. 저는 중국 구매대행 하면서 그런 상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화가 나서 삭제 공포영화. 그래서 헤어지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또 말씀하시면 충격적이죠. 그래요, 무섭잖아요. 마지막이 있어요. 직원 없는 1인 셀러는 디지털 노가다의 늪입니다. 노가다가 아니고. 노가다예요, 노가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인터넷에서는 달콤하게 꼬십니다. 온라인 셀링이 멋지다, 좋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듣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도 되나? 이런 말을. 진짜 제가 자주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자, 그래요. 이거 무섭죠. 자,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직원을 뽑습니다. 생산량을 2배로 만듭니다. 3배로 만들어요. 4배로 만들면 됩니다. 직원 뽑아보셨나요? 아니요. 진짜 미치거든요. 저 시기 보고 있으면 화가 나거든요. 장난이에요. 예. 직원 뽑는 게 힘들어요. 그럼요. 좋은 직원 뽑기가 진짜 힘듭니다. 맞아요. 저는 직원 한 명 뽑을 때 이력서를 40개에서 50개를 찍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명 봅니다. 면접을요. 한 3명 보면요. 그 중에서도 또 한 일주일 일하다가 나가고. 성민 씨 알죠? 많은 사람을 봤죠? 네. 보고 보내고. 네. 요즘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직원 없는 1인 셀러는 디지털 노가다의 늪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공감하시나요? 그럼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무섭게 그지 없죠. 자, 대량 등록 방식이 있어요. 자, 이제 대표님한테 대량 등록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공 안 할 겁니다. 가공을 왜 해요? 이름, 상품명. 상품명요? 안 해요. 오, 신기하다, 진짜. 상품을 왜 합니까? 그게 시간 제일 많이 걸려요. 맞아요. 그거 왜 합니까?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자, 우리 뭐 할 거냐면요. 하나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반자동에서 뭐 했어요? 카테고리, 상품명, 상품명,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안 거의? 했어요. 안 했죠.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말 했죠. 네. 자, 상품명 안 합니다. 대표 이미지도 안 합니다. 카테고리만 잡을 겁니다. 자, 상품명은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상품명은 중요한데 왜 무시하냐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건 우회를 할 겁니다. 우회. 상품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님도 혹시 아시나요? 상품명 중에서 좋은 상품명은 어떤 상품명들인가요? 경쟁 강도가 높은 상품명이죠. 네. 유입은 많은데 상품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품명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모르나요? 구글 트렌드 검색해가지고 이거를 논리 흐름상 지금 말할게요. 원래는 안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봐요. 자, 경쟁력도 아주 좋은 걸 쓰죠? 아주 좋은 것들을 보면 옆에 B라고 적혀 있죠? 네. B가 뭔지 아세요? 베스트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아, 브랜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이만화 생신기. 이것도 브랜드예요? 이것도 브랜드, 이거는 모르겠고요. 예. 이것도 브랜드인 건 아시죠? 예, 다 브랜드예요, 다 브랜드. 근데 왜 B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있나요? 미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브랜드로 인식하지 못한 것들은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냐면 경쟁력도가 좋은 것들은 전부 브랜드네요. 그럼 브랜드를 팔아야겠네. 그렇죠. 그 결론이죠. 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자, 상품명 신경 안 쓴다 했잖아요. 네. 브랜드를 필요가 없네요, 브랜드. 그냥 브랜드를 갖고 온 끝이에요. 그러게요. 굳이 내가 왜 상품명을 꼭 만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를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중국 구매대행 해보신 분들은 아마 브랜드에 대해서 무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남의 브랜드를 팔 수가 있나?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 해외 미국에 있는 편집샵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브랜드 상품들을 가져오는 순간 유입은 완전 달라집니다. 대량 등록은 철저하게 브랜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예요. 맨날 얘기하거든요. 맨날 그럼 그냥 똑같은 상품들 많이 갖고 와가지고 뭐 팔 수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논리 하는데, 상품을 브랜드를 가져와 버린 상품명에서 고민이 없어집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대표님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좋은 키워드 만들어도 브랜드 키워드 하나만 못합니다. 제가 셀링을 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입을 잡아내는데 팔리는 상황을 만드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품명을 왜 가공을 해?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는 겁니다. 대량 등록 방식 가공 거의 없음. 가공 안 합니다. 네. 하지 마세요. 저 대량 등록 수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 가만 안 둡니다. 아,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지우셔요. 지우시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 그러니까 쇼핑몰에 대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공을 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거립니다. 미치려고 해요, 그냥. 아, 내가 걱정했던 게 싹 다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좋네요. 그쵸. 제가 못하는 걸 안 해도 된다니까. 미치죠. 대신 이제 소싱을 하셔야죠. 예, 상품, 잘 팔리는 브랜드에 대한 공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브랜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상품을 전체적으로 지우고 다시 처음에서 관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관리입니다.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지우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가공 안 하니까. 프로그램이 그냥 올려주고 프로그램이 지우고, 난 이 상품에 대해서 애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맨날 들어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상품 올려놓고 팔다 보면 리뷰가 쌓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 리뷰 쌓인 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지우세요. 그런 거에 애착 갖지 마세요. 대표님도 그거 천년만년 끼고 살 거예요? 대표님 것도 아닌데? 네. 뭐 대부분 리뷰를 1등으로 치거든요. 살려라, 뭐. 네, 리뷰를 그거 살려야지. 같이. 무조건 못 보태야 된다. 그런 잘못된 얘기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맨날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거든요. 버려요. 많이 올리고 많이 주고 어떤 것들이 잘 팔리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수집 사이트 소싱 작업을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뭐냐면 수집 사이트를 계속 수집을 해요. 저희 사업자가 17개가 있는데요. 7개 정도는 매출을 냅니다. 10개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아, 요건 돈이 이 정도 벌리냐, 요건 10,000개 올리면 이 정도 벌리네. 이런 걸로 해서 개수 관리를 합니다. 그 개수 관리하는 게 뭐냐면, 10,000개를 올렸을 때 매출을 1,000,000원 내면은요, 10,000분의 1,000을 해서 0.1이라 적습니다. 10,000개를 올렸을 때 뭐 매출이 2,000,000원이 나오면, 아, 이거는 0.2가 되는 겁니다. 개수가 0.5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개수죠. 네. 그렇죠. 5,000,000원이 나오는 거니까. 개수가 어디까지 있을까요? 1.2까지 있습니다. 우와. 네. 그거 만들어야 돼, 근데. 약간 좀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겨울 기준에. 겨울일 때. 겨울에는 옷이 두껍거든요. 단가가 올라서 가능합니다. 지금은 좀 비수기예요. 여름에는 옷이 얇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작고, 마진율은 대신에 올라갑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가공은 만점 넣는 예술이고, 대량 등록은 수학이다. 자, 이 표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공은 만점난 예술이다. 이해되시나요? 가공하는 건 끝도 없습니다. 그거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대표님들 셀링 못합니다. 아, 돈을 못 봅니다. 대표님들 진짜 멋진 셀러가 되고 싶나요? 돈을 벌고 싶나요? 그렇죠. 나는 대단한 셀러가 되고 싶다. 나는 진짜 누가 뭐래도 떳떳한 셀러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여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제 수업을 듣지 마십시오. 그냥 재고 물건 사서 파세요. 저 동대문 가서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잘 배워서 진짜 밑바닥부터 올라가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제 수업 보통 오시는 분들은 빨리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고 싶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대신에 한계도 극명합니다. 위탁 상품을 다루는 순간 대표님들은 아까 적어놨던 그 수많은 단어들 있죠? 그 단점들 있잖아요. 재고 관리 안 되고 품절. 저는 제일 화나는 게 왜 취소율이 많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탁을 팔고 있잖아요. 취소율은 감당해야 됩니다. 남의 상품 팔면서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 그건 단점이죠. 무조건 가져가는 물놀이 하러 나와가지고 뭐 옷이 안 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탁 상품 다루면서 품절 안 겪겠다고요? 그러면 이 셀링 하시면 안 되죠. 대신에 좋은 거 다 가져가잖아요. 재고도 없고 돈 한 푼 없이 그냥 프로그램 앞에 앉아 이것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상황인데 분들은 무조건 겪게 될 겁니다. 겪게 되는데 좀 적게 겪게 될 만큼 또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근데 결국에는 달리는 말을 쫓아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말이 막 달려요. 무슨 말이냐면 막 재고가 바뀌고 가격이 바뀌거든요. 그걸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품절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집 사이트에는 있는데 실제 사이트에는 없는데 난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동기화시키는 작업이 문제거든요. 그 동기화시키는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계속 켜놔야 되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컴퓨터가 막 몇 개가 돌아가고 있죠. 성민 씨는 일하면서 우리 편집자 PD는 일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옆에 초 하나 켜 있다고 생각하고 넌 이걸 꺼뜨리면 죽는다 생각하고. 뭐 그렇습니다. 재밌죠? 네. 대학농동은 수학이라 생각합니다. 수학은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한 지점이거든요. 너무 매력적인 지점이에요. 대표님들, 다른 셀링들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명확하지 않다. 이걸 어떻게 돈을 벌어?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지? 그리고 그 사람 누구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봐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이 상품 내놓고 네가 한번 뛰어봐 이렇게 하면 잘 못합니다. 진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시키면 잘 못해요. 상품이 잘못됐다고 하든지 뭐 시즌이 안 맞았다고 하든지 온갖 핑계거리 되면서 잘 못합니다. 근데 대량정도 핑계 될 게 없어요. 저한테는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데리고 와서 똑같은 걸 주면요 똑같이 매출을 낼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철저히 데이터 기반의 셀링이기 때문이에요. 수집 사이트 정해진 값이죠. 그리고 수집 방법 그리고 마진율.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수치들은 이 프로그램 안에 딱 들어갈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딱 넣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집 사이트가 똑같고 수집 방법이 똑같고 마진율이 같으면요 그냥 매출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여드릴 겁니다. 네. 정윤진 대표님한테 그 영상 보셨잖아요. 네. 그 영상에서 나오면 맨날 사람들이 저 시끼 사기꾼 시끼 하면서 맨날 보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무슨 1억을 복사해줘. 해줄 수 있습니다. 1억을 근데 제 걸 전부 다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대표님들 딱 그냥 제가 약속한 부분까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사고 과정은 확실하게 다 공개해 드릴 거고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은 뭐 저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제 수업 듣고 나서 매출 정말 잘 내십니다. 1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달 뒤에 추적 관찰을 했거든요. 맨날 실험하는 사람 같죠? 당연히 추적 관찰을 해야죠. 그냥 그 단톡방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매출 낸 거 저희들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30명 중에서 21명이 보내줬거든요. 그분들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출이 2,700이 나왔고요.
1등부터 3등까지 매출인 1등이 8,400, 2등, 3등이 7,800, 7,300. 저는 모르겠어요. 9명 중에서 분명히 나쁜 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알거든요. 누군가 아는 걸,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걸 알기 싫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돈 몇 개만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글 한 번에 써주지 카페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샘내고 질투하잖아요. 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4명씩 5명씩.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집 사이트를 같이 공부를 해라고 해요. 대표님들 한 명이 조입니다 이제. 예. 앞으로 연락 계속 하시면서 같이 셀링 하시고 같이 고민 공유하시고 그렇게 같이 커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매출을 그렇게 냈다고 만약에 글을 올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기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오면 이제 그 중에서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래 대표님들 만약에 제가 이걸 알려드리잖아요. 뒤에 누가 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망고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수집 사이트를 본다? 그럼 3분의 1을 긁히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날 보고 있다는 혹시 누구야 하면서 네. 바로 알테프사를 누르고 막 모니터를 막 끄고 막 오셨잖아요. 됩니다. 안 되는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됩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형님이 이제 저랑 친하신 분이에요. 공무원 선배인데 생활고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면서 형님 그 매출 얼마나 내드리면 돼요? 낼 수 있는 건 마음껏 내면 돼요. 근데 돈이 좀 필요할 텐데요. 괜찮아. 나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면서 8천만 원. 네. 1,000만 원, 예, 1,000만 원을 8,000만 원 바로 만들어 드렸어요. 돈 빌리러 다닌다고 난리가 나고 돈이나 이러기 있니 뭐 하면서 속 끓는 소리를 하셨는데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대학농도 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셀링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돈 버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 마법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마술이 아니야? 이거 뭐야? 신기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놈은 뭐지? 네, 그냥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방법까지 생기는 거예요. 자, 재고, 부재고가 있거든요. 자, 재고. 저는 명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 사업은 철저하게 수동 등록을 합니다. 수동 등록 공부를 많이 해요. 이거는 진짜 마켓, SEO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한 땀 한 땀 저 뒤에 계신 분은 가끔 사진 작가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잘 찍으시거든요. 내 사진을 못 찍고 내 얼굴은 잘 못하는데 사진을 잘 찍거든요. 명품을 잘 찍어요. 여기서 살짝 엇나가 봐도 돼요, 저 질문을. 말씀하시죠. 명품 사입했다가 네. 반품 오거나 클레임 하시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고객이 이미 오픈된 상품인데 기스가 나거나 이러면 명품은 완전 스크래치. 그게 리스크가 엄청 큰 사업 같은데. 리스크는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물건이 나가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우리는 플랫폼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일단 사진을 찍습니다. 네. 한번 돌려요, 동영상으로. 무조건 돌려요. 돌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잘 싸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포장 상태 하나까지도 저희는 다 가치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그럼 바로 돌려보냅니다. 네가 안 알아.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하거든요. 명품 구매를 안 해보셨나요? 이거 포장 하나까지도 가치입니다. 플랫폼에다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악성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저희 직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당하게 정식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정정당하게 이의 신청하시라고. 들어오면 이 얘기를 합니다. 사진과 첨부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플랫폼에서 해결해 줍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당연히 많이 벌면 리스크가 클 거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었어요. 근데 맞아요.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리스크는 관리하면 됩니다. 네, 관리가 되는 순간 리스크는 거기서부터 리스크가 아닙니다. 법률 검토 다 받거든요. 제가 소비자보호원이랑 공정거래위원회랑 굉장히 질의를 많이 넣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고시 공부하셨고. 네. 네. 변수가 생기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수동 등록은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위탁과 해외 구매 등은 대량 등록을 합니다. 내 상품이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일단 대량 등록에 대한 사설은 끝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소름 끼칩니다.